이번 시간에는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obj라는 필드를 하나 갖게 할 거고요. 이 필드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setObj라는 메서드와 해당 오브젝트의 값을 반환하는 getObj라는 메서드를 설정할 생각입니다. 해보도록 하자면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리턴 타입은 필요 없을 거고요. 메서드의 이름은 setObj 하시면 될 거고 값을 받아와서 설정을 해야 될 테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디스 연산자 배우실 때 보셨던 것처럼 지금 obj라는 것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변수의 이름 obj와 필드의 obj가 같죠. 그래서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obj의 값을 설정하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값을 꺼내다 쓸 수 있는 getObj라는 메서드를 만들 텐데 getObj는 값을 리턴해 줘야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필요할 거예요. 오브젝트의 값을 리턴할 거니까 타입은 obj 하시면 될 거고 값을 꺼내오는 메서드는 get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Obj 받아올 값은 없을 거니까 매개 변수는 안 넣어주셔도 될 거고요.
해야 될 일은 값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리턴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박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박스를 사용하는 박스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박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이그잼 이용할 거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이용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얘는 박스를 하나 인스턴스화 시켜서요. 박스는 뉴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런 다음에 이 박스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set obj라는 메서드를 정의했었죠. 그래서 set obj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값을 담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꺼내다 쓸 때는 우리는 박스라는 레퍼런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get obj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값을 사용해야 될 거니까 그 값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그릇에다가 메서드에서 가져온 값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에 이제 이런 값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에다가 나는 스트링 값을 넣고 싶어요. 자, hello 하고 하나 넣어줘 보고 싶어요.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상속 배울 때 타입이 지금 이 메서드 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오브젝트 타입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의 후손, 자식 클래스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t 오브젝트 안에는 이런 스트링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인티저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모든 객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 박스에서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리턴 타입을 잠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스트링 값으로 넣었지만 이 메서드에 들어갔을 때 이 스트링을 레퍼런스 하는 타입은 오브젝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턴할 때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한테 건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열을 넣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값을 받아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식들을 다 가리킬 수는 있었으나 그랬을 때 자식이 가진 메서드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스트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다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게 형변환이었습니다. 나는 스트링으로 받아서 쓸 거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형변환을 거쳐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박스에 또 set obj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도록 1 이렇게 넣어 봤어요. 자, 그랬을 때 박스.get obj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타입이 나올 거니까 이때 저는 알맞는 값을 받아서 쓰고 싶다면 이 부분도 형변환을 거쳐서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바 5에서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됨으로써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타입을 지정하는 문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그냥 사용했던 방식들을 보시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모든 객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꺼내서 사용하실 때 매번 형변환 같은 작업을 하셔야지만 사용하기가 편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너릭으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릭을 선언하는 방법은요. 클래스 뒤쪽에다가 꺽쇠 괄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꺽쇠 괄호에다가 e라고 넣어줄 텐데 e는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e 하고 바꿔줍니다. 타입이 지정된 부분들이요. 자, 이렇게 바꾸었죠. 박스는 가상 클래스 e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를 받아들여서 리턴하는 부분을 모두 e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e는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정하는 것을 제너릭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라는 클래스를 다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너릭을 지정하시면 박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면, 박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제너릭이죠. 나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정하는 것을 제너릭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라는 클래스를 다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너릭을 지정하시면 박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면, 박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제너릭이죠. 나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는 new 박스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요. 아까처럼 똑같이 박스한테 set obj 하시고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주고, 꺼내다 쓸 때도 마찬가지 오브젝트가 리턴이 될 테니까 obj 타입으로 박스에 get obj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같은데 이제 이런 제너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우리 아까 두 번째 hello라는 문자를 넣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나는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박스를 사용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박스 안에는 스트링 값만 받을 거예요,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 2한테 set obj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3 이렇게 넣어 볼까요?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체적으로 스트링만 받을 수 있는 박스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나는 스트링만 받을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어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한테 값을 꺼낼 때도요, get obj 해보시면 값 자체를 스트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트링으로 매번 형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할 일이 없어지겠죠. 받아서 사용하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에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인티저 객체로 받겠다라고 박스를 지정해 주면 이 마지막 박스 3에는 값 자체가 인트 값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인티저 객체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바로 값을 꺼내다 쓸 때에도 형변환 같은 거 거치지 않고 get obj 이렇게 해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첫 번째처럼 선언하면 앞에서 보았던 박스 이그잼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죠. 그냥 오브젝트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오브젝트든 다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처럼 선언하면 문자 열만 설정하고 꺼내야 되겠죠.
이때 앞에서처럼 매번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인티저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죠.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인티저만 설정하고 꺼내야 됩니다. 우리 오토박싱, 오토 언박싱에 대해서는 앞서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인티저라고 선언했는데 인트 값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인트로 바꿔서 넣어주고 꺼낼 때도 자동으로 인트로 바꿔서 꺼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너릭을 사용함으로써 선언할 때는 가상의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언할 때는 타입을 주는 건 아니죠. 가상의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타입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다양한 타입의 클래스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너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클래스들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할게요. 박스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obj라는 필드를 하나 갖게 할 거고요. 이 필드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setObj라는 메서드와 해당 오브젝트의 값을 반환하는 getObj라는 메서드를 설정할 생각입니다. 해보도록 하자면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리턴 타입은 필요 없을 거고요. 메서드의 이름은 setObj 하시면 될 거고 값을 받아와서 설정을 해야 될 테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값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우리 디스 연산자 배우실 때 보셨던 것처럼 지금 obj라는 것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변수의 이름 obj와 필드의 obj가 같죠. 그래서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obj의 값을 설정하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값을 꺼내다 쓸 수 있는 getObj라는 메서드를 만들 텐데 getObj는 값을 리턴해 줘야 될 거니까 리턴 타입이 필요할 거예요. 오브젝트의 값을 리턴할 거니까 타입은 obj 하시면 될 거고 값을 꺼내오는 메서드는 get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Obj 받아올 값은 없을 거니까 매개 변수는 안 넣어주셔도 될 거고요. 해야 될 일은 값을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return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박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박스를 사용하는 박스Exam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박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Exam 이용할 거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이용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얘는 박스를 하나 인스턴스화 시켜서요. 박스는 new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런 다음에 이 박스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set obj라는 메서드를 정의했었죠. 그래서 set obj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값을 담아낼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꺼내다 쓸 때는 우리는 박스라는 레퍼런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getObj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값을 사용해야 될 거니까 그 값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그릇에다가 메서드에서 가져온 값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에 이제 이런 값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에다가 나는 스트링 값을 넣고 싶어요. 자, hello 하고 하나 넣어줘 보고 싶어요.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상속 배울 때 타입이 지금 이 메서드 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타입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오브젝트 타입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타입의 후손,
자식 클래스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t 오브젝트 안에는 이런 스트링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인티저 클래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모든 객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 박스에서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리턴 타입을 잠깐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스트링 값으로 넣었지만 이 메서드에 들어갔을 때 이 스트링을 레퍼런스 하는 타입은 오브젝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턴할 때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한테 건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열을 넣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값을 받아서 쓰고 싶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식들을 다 가리킬 수는 있었으나 그랬을 때 자식이 가진 메서드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스트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다 사용하고 싶다 이랬을 때 사용하는 게 형변환이었습니다. 나는 스트링으로 받아서 쓸 거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받아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형변환을 거쳐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박스에 또 set obj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티저가 들어갈 수 있도록 1 이렇게 넣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box.getObj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타입이 나올 거니까 이때 저는 알맞는 값을 받아서 쓰고 싶다면 이 부분도 형변환을 거쳐서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바 5에서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됨으로써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타입을 지정하는 문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그냥 사용했던 방식들을 보시면 를 만들 때 이 가능할 겁니다. 자바 5에서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됨으로써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타입을 지정하는 문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그냥 사용했던 방식들을 보시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객체가 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모든 객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꺼내서 사용하실 때 매번 형변환 같은 작업을 하셔야지만 사용하기가 편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너릭으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릭을 선언하는 방법은요. 클래스 뒤쪽에다가 꺽쇠 괄호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꺽쇠 괄호에다가 2라고 넣어 줄 텐데 2는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에요. 자,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2하고 바꿔 줍니다. 타입이 지정된 부분들이요. 자, 이렇게 바꾸었죠. 박스는 가상 클래스 2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브젝트를 받아들여서 리턴하는 부분을 모두 2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는 실제로 존재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정하는 것을 제너릭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라는 클래스를 다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제너릭을 지정하시면 박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면 박스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제너릭이죠. 나는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성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는 new 박스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요. 아까처럼 똑같이 박스한테 set obj 하시고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서 넣어주고 꺼내다 쓸 때도 마찬가지 오브젝트가 리턴이 될 테니까 obj 타입으로 박스에 get obj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같은데 이제 이런 제너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우리 아까 두 번째 hello라는 문자를 넣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다가 나는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박스를 사용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 박스 안에는 스트링 값만 받을 거예요.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 2한테 set obj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3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체적으로 스트링만 받을 수 있는 박스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나는 스트링만 받을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어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한테 값을 꺼낼 때도요. get obj 해보시면 값 자체를 스트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트링으로 매번 형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할 일이 없어지겠죠. 받아서 사용하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에 사용했던 것처럼 나는 인티저 객체로 받겠다라고 박스를 지정해주면 이 마지막 박스 3에는 값 자체가 인트 값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인티저 객체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바로 값을 꺼내다 쓸 때에도 형변환 같은 거 거치지 않고 get obj 이렇게 해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면 첫 번째처럼 선언하면 앞에서 보았던 박스 이그잼하고 사용 방법은 똑같죠. 그냥 오브젝트를 받아들이니까 어떤 오브젝트든 다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처럼 선언하면 문자 열만 설정하고 꺼내야 되겠죠. 이때 앞에서처럼 매번 형변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인티저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죠.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인티저만 설정하고 꺼내야 됩니다. 우리 오토 박싱, 오토 언박싱에 대해서는 앞서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인티저라고 선언했는데 인트 값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동으로 인트로 바꿔서 넣어주고 꺼낼 때도 자동으로 인트로 바꿔서 꺼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너릭을 사용함으로써 선언할 때는 가상의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선언할 때는 타입을 주는 건 아니죠. 가상의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타입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다양한 타입의 클래스를 이용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너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클래스들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제너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은 중복이 없고 순서도 없는 자료 구조입니다. 구현한 클래스로는 해시셋과 트리셋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시셋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se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해시셋을 인스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인스턴스 타입으로 줄 거예요. 랭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임포트 되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시켜 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제네릭을 이용해서 스트링 값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set1이라고 사용을 해보고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텐데 set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었죠. set을 구현한 클래스인 해시set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해시 set에는 스트링 값만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et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add라는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보니까 제너릭을 이용해서 스트링만 다루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트링 값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턴 타입 부분을 살짝 보시면 불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이 가진 add라는 메서드는 저장할 때마다 불린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셋은 중복이 되지 않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저장할 때 셋 자료 구조에 이미 같은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펄스를 반환하게 됩니다.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dd를 이용해서 강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저장해 보고요. 불린 타입을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불린 타입으로 플래그 이렇게 하나 받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값을 하나 저장해 볼 텐데요. 이때도 불린 값을 하나 받아내 보도록 할게요. set, ad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스트링 값으로 저장을 할 텐데 김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저장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add 다시 처음에 저장했었던 거랑 같은 값인 강이라는 문자열을 하나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이 set이라는 자료 구조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한번 출력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자료 구조의 크기를 알아볼 때에는 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사이즈를 출력해 주는데 지금 보면 add라는 메서드를 3번 이용해서 3개를 저장했지만 이미 같은 값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살펴보면 2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저장할 때 반환했던 불린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플래그 1, 플래그 2, 플래그 4.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는 true라는 값이 리턴이 되지만 마지막에는 같은 값이 또 들어갔을 때에는 false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et 자료 구조에서 이 들어있는 값들을 하나씩 값을 꺼내보기 위해서는 set의 부모 클래스인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지만 됩니다. set으로부터 이터레이터를 구합니다. 이때도 제너릭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꺼내보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데 이때도 나는 스트링 값이 들어있는 것을 꺼내겠다 하고 제너릭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set 1이 가지고 있는 이터레이터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주시면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리턴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꺼낼 때에는요, 이 이터레이터는 hasNex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hasNext라고 하는 메서드는 지금 현재 이 set의 자료 구조에 데이터가 있니? 하고 물어봐서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주는 메서드예요. 값을 다 꺼낼 때 인덱스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for 같은 구문을 이용하기보다는 while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터레이터가 제공하고 있는 hasN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있는 동안만 true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두 꺼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next라는 메서드를 볼 수 있을 텐데 해당 메서드는 값을 꺼내줘 라는 메서드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next 메서드는 하나를 꺼내주고 하나를 꺼내면 자동으로 다음 것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꺼낸 값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스트링 값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으로 값을 꺼내줄 거고요. 그 꺼낸 값을 받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있는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 set 자료 구조에 들어있었던 값을 모두 꺼내서 출력해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set 자료 구조와 이 set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앞서 배웠던 배열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배열은 한번 생성하면 크기가 변경되지 않는 자료 구조였다면 리스트는 저장 공간이 필요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런 리스트에는 데이터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잘 보셔야 돼요. java.awt 패키지에 있는 것은 클래스고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얘는 리스트라는 util 패키지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거고요. 마찬가지 제너릭을 이용해서 스트링 값만 담을 수 있도록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라고 선언했고요. 리스트도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인스턴스가 될 수는 없겠죠. 이런 리스트를 구현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들을 다 같이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메서드들의 모양이 비슷하죠. ad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add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도 add 해서 중복되는 값인 김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본 다음에 이 리스트에 저장된 자료의 수를 출력받을 수 있는 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볼게요. 이런 사이즈는 리스트 부모 클래스인 이제 클래스라기보다는 인터페이스니까 리스트의 부모 인터페이스인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죠. 그래서 set에서도 똑같이 이용했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보시면 세 개가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리스트는 똑같은 값이 중복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값을 한번 꺼내 볼까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문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우리 배열에서 포문을 이용했던 것처럼 리스트의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값을 꺼내오게 할 수 있겠죠. 하나 증가시켜 보고요. 이제 리스트에서 값을 꺼낼 때는 list.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값을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 스트링 값이 들어가 있었고 스트링 값을 꺼내올 거니까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꺼내온 값을 스트링 변수 str이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값을 넣고 뺄 수 있었죠.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 봤고요. 이 자료 구조에다가 값들을 저장시켜 보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오는 것까지 리스트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키와 밸류를 쌍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키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맵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키와 밸류도 제너릭을 이용해서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와 밸류 모두 스트링 타입인 해시 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에도 스트링, 밸류에도 스트링 타입을 지정해 주시고요. new 해시 맵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맵에는 값을 저장할 때 키와 밸류가 쌍으로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 메서드가 map.pu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제너릭을 지정할 때 스트링과 스트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스트링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키는 001이라고 지정해 보고요. 값은 김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몇 개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라는 데이터에 값을 넣어 주시고요. 003 자, 이렇게 넣어 봤는데 같은 키가 2개 올 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같은 키 값으로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자, put 하는데 첫 번째 00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때 강이라는 값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맵도 마찬가지 맵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지금 저장되는 자료의 수가 몇 개냐 하고 출력을 받아볼 수 있고요. 얘도 맵이 갖고 있는 siz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 보면 데이터의 값을 출력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put은 4번 했지만 똑같은 키로 2번 담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3개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릴 때 키를 이용해서 값을 꺼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값을 꺼낼 때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 내가 꺼내고 싶은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001이라는 키에 김이라는 값을 넣었었고 다시 강이라는 값을 넣었었는데요. 실행시켜 보면 강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키로 값이 또 들어왔을 때 맵은 기존에 있었던 값을 새로 들어온 값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온 강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맵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볼 때는 이 맵이 가지고 있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키 값을 이렇게 하나씩 부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나는 이 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꺼내고 싶다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맵이 가지고 있는 모든 키 값을 다 꺼내 볼 수 있는데요. 그 키 값을 꺼내 볼 수 있는 메서드가 키셋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set이라는 자료 구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키만 꺼내서 set 자료 구조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키set 하고 주시면 키셋의 리턴 타입이 set이었으므로 set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set에 담을 때 키가 모두 스트링 타입이었으니까 스트링으로 제너릭 해주시면 되겠죠.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키만 뭐에 들어있을 거냐면 set 자료 구조에 들어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set을 우리가 모두 꺼낼 때 사용했었던 이터레이터 기억나시나요? 이 키를 갖고 있는 set을 이터레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꺼내주면 키 값들을 모두 차례차례 꺼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키 값을 이용하면 우리는 밸류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수행해 볼까요? 이 키가 가지고 있는 키점, 네,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iterato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주면 이제 iterator를 나한테 리턴을 해 주겠죠. 그러면 iterator로 이렇게 받아서 키도 모두 스트링이니까 제너릭을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내면 이제 키를 iterator 형식으로 받아서 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while문을 이용해서 iterator 돌아봤었는데 it가 가지고 있는 hasN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데이터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를 리턴할 거고요. 이때 n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하나씩 값을 꺼내 줄 텐데 이 꺼낸 값이 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키 값을 받아서 이제 이 받은 키 값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맵이 가지고 있는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때 키를 넣어주면 모든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값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값도 스트링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받아낸 값을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키 값을 얻었고 이 키 값과 밸류 값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 맵 데이터 이 자료 구조 안에 들어있는 모든 키와 밸류 값을 꺼내서 출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키와 밸류가 모두 꺼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유틸 패키지